네,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대신 왜 로봇이 나오네요? 네. 저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다리라고 하고요. 네, 다리는 현대차 기아 로보틱스랩의 로보틱스랩은 다양한 로봇 기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마스코트 다리라고 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그럼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현동진 상무님을 소개해드릴게요. 현동진 상무님께서는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을 총괄하고 있으며 오늘 사람을 위한 로보틱스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에요. 안녕 다리야. 나 대신 관객분들께 나를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다리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네, 저는 의원연구소 로보틱스랩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현대차기아 영업점에서 방문해주시는 고객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다리야, 오늘 여기 나와보니까 기분이 어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긴장도 되지만 매우 흥미롭네요. 오늘 하루 기대가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리야, 자동차 영업점에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션을 한번 보여줄까? 네, 넓은 공간으로 가서 해볼게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춤춰드릴게요. 다칠 수 있으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상무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5년 전 저희가 개발했던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그룹에서 로보틱스 연구개발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단순한 로봇 제품이 아닌 로보렉스라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혁신을 통해서 사람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로봇이나 로보틱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과 로보틱스는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은 하나의 완성된 제품의 타입이고 로보틱스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수학, 디자인 등 융합된 기술 분야로서 제품의 타입으로서의 로봇을 크게 넘어서는 광범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학의 융합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범위한 기술 집합인 로보틱스가 단순히 로봇이란 제품의 형태로든 아니면 다른 모습의 서비스 형태로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요? 물리적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을 통합해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시로는 앱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실 세계에 배달되거나 얼굴을 디지털 세계에 등록하면 출입문이 개폐되거나 배달 로봇이 주문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배달 상자 개폐부를 열어주거나 가상 화폐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등을 우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피지컬 AI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리적 세계를 신경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풍부해지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얘기하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통합이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시로 요즘은 가상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한 동작들을 물리적 로봇이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영상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로보틱스 랩은 전동화, 자동화, 서비스 결합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잘 어우러진 피지컬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로보틱스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기술의 발전과 고객의 향유를 위해서는 그 혜택을 오롯이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되며,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로보틱스 랩이 향후 보여드릴 로보틱스 기술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술의 온도는 몇 도냐는 누군가의 물음에 저는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의 경제에 대한 자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매우 높고, 기술 수준도 예전과 같은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일할 맛이 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진 시대일까요? 주택값 상승, 생활물가 상승으로 노동의 상대적 가치가 저하되고 일에 대한 불만족, 정당한 대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돼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 이민 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로보틱스가 만드는 새로운 파급력에 저는 일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결합 역량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로보틱스 기술들을 구현해서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로보틱스 산업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보통 산업용, 서비스용 로보틱스 시장은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연평균 20에서 3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이런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 구분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우리 삶 속으로 그 파급력 증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 로보틱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최근 노동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입니다. 공장 현장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없이 스프링과 링크 구조를 이용하여 윗보기 작업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공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농촌에서의 인력난 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동화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러한 착용 로봇처럼 인간의 지능과 기계적 강인함이 결합하여 당장의 과제인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보급에 이어서 항공, 농업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조선, 철도, 건설 등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내 파급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사용자에게 실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착용 로봇은 이미 다가온 현실의 솔루션입니다. 다음으로 전기 모터의 힘으로 하반신 마비나 중풍과 같은 질환으로부터 재활 및 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료용 착용 로봇 엑스볼 맥스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물리치료사는 부족하고 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행 재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모빌리티 회사로서 서울 아산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수도병원에서 의료용 착용 로봇 인상 연구 개발을 여러 의료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용 착용 로봇 기술의 수요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혹은 차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오토매틱 차징 로봇 ACR입니다. ACR은 비단 전기차 자동 충전뿐만 아니라 같은 원리로 수소차 충전에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노약자들에게 또는 자격증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수소 충전도 인공지능으로 안전하게 카메라를 통해 충전구를 인식하고 무거운 충전 케이블과 차량의 충전구를 연결해서 전동화 시대에 배리어 프리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전기차 충전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산업에서도 비행기 이륙 준비 시간에 엔진 예열 시 휘발유 공회전을 전동화로 대체해야 하는데 전기 케이블이 무거워서 공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확장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항 직원의 편리한 안전뿐만 아니라 휘발유 공회전을 줄여주는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은 창고나 공장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물류 자동화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갈 수 있는 하드웨어와 복잡한 공간을 인간과 공유하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 공간 인프라와 협업 제어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 하차하고 출입문을 개폐하여 다닐 수 있는 기술들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자율주행 및 인프라 연동 기술은 배달 라이더와의 협업을 통해 가장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Last Mile Delivery, 즉 건물 입구에서 문 앞까지 구간의 모빌리티를 자동화할 수 있고 부족한 라이더 수요에 발생하는 일상 물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령자가 병원에서 더 고령이신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물류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순찰과 감시는 어떨까요? 카메라를 통해서 빌딩이나 공장 내 장비, 시설, 사람에 대한 상태 인식이 이제는 가능하고 클라우드 기반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시나리오의 빠른 수정과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CCTV, 얼굴 인식 출입문 관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단지 정적이었던 보안, 안전 관리가 동적으로 확대되는 이제는 로보틱스 기술로 인하여 동적 안전 보안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괄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 위험한 곳에 인간 대신 로봇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신 안전한 곳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관찰된 혹은 해석된 이력을 관리하고 일관되고 정확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단순 반복 노동으로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 등 사람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들을 양팔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대신 안전하게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역할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근골격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서 조금 더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도 그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수 있고 밸브와 같은 잠금과 같은 조작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고객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가장 필요한 곳부터 기술의 온도가 높은 곳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 AI에서부터 강화학습, 모방학습, 그리고 다양한 작업의 동작들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인공신경망들로 진보하면서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좀 더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여드린 모든 기술들이 특정 공간에서 통합되고 사람을 위해 하나의 혜택들로 어우러져 제공되는 공간의 로보타이제이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간의 로보타이제이션의 대표 사례로 로보틱스랩은 안면 인식 출입, 식음료 및 소포 자율주행 배달, 자동 주차, 전기차 충전을 로보틱스 통합관제 시스템과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빌딩에 통합 구현되는 로보틱스 친화 빌딩 사례를 2024년 6월부터 팩토리얼 성수에서 실증 중에 있고, 향후 오피스 빌딩, 백화점, 아파트 단지, 요양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보틱스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로보틱스 기술을 고객이 써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객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능, 품질, 유지보수, AS, 인증 버큐, 통합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차원에서 개발해서 쓸모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객도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높은 삶의 수용성을 보여주시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두 번째 선결 조건으로 우리는 고객들이 살만한 가격대를 달성해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공용화, 모듈화, 재제조, 가치 증대를 통한 가치 대비 비용의 절감 등을 달성해내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한 양손잡이 선순환을 위해 공급망과 서비스 판매망을 동시에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로보틱스 생태계를 리딩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최적의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개발하며, 서비스 판매망 측면에서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며 함께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함께 우리가 언급한 선결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나간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 신산업의 물결을 통해 경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의 재정의를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나라로 발전하는데 로보틱스가 하나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로보틱스 기술이 사람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기술을 향유하는 경험이 일상화될 수 있게, 그렇게 인간을 위한 로보틱스의 확장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